자, 여러분들 책에 몇 장을 넘기겠습니다. 몇 장을 넘겨가지고 교과서 몇 페이지를 펴시느냐 일어날 때, 자, 여기 보세요. 345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자, 345페이지에 가면은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 여기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지난번에 1, 2월 달에 안 배웠던 거라서 한번 언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할 때,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제가 처음 해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러면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보존. 그 모든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출발. 두 번째, 갑은 새 집을 지었다면 이 집에 눌러 살면 됩니다. 근데 이 집을 을에게 전세 줄 수마다 있지. 그러니까 요게 설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붙이는 이름이 설정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소유권 이외잖아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되죠. 그럼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을 을에게 매매할 수도 뭐다 있지. 요게 소유권 뭐다 이죠. 그럼 요것만 일단 딱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제가 하나만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되었거든. 그럼 여기에 을구라고 해볼게요. 을구입니다. 소유권 이외. 그럼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접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 기타가 있어요. 지금 공부는 이 칸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다면 1. 전세권 설정 등기 되죠. 그래가 여기에 전세권자 이럽니다. 을입니다. 을. 자, 정확하게 합니다. 송윤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700-123-2134-567 되죠. 그 다음에 전세금입니다. 전세금 3억 이래서 전세 기간입니다. 2년. 요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다 이 말. 그러면 전세권 무슨 등기했다? 설정. 그럼 여기서 이제 받아들일 때 보존 등기를 했어. 설정 등기를 했어. 이전 등기를 했는데 했던 등기가 실체 관계와 일치한다면, 쉽게 말하면 이름을 바로 적어줬어, 주소를 바로 적어줬어, 전세금을 바로 적어줬어, 전세 기간을 바로 적어줬어. 이게 법률 행위와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이 일치하는 거라. 그럼 손댈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럴 때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불일치를 그냥 쉽게 송윤자인데 송윤아로 잘못 적었다. 아니면 전세금이 5억인데 3억으로 잘못 적었다. 기간이 3년인데 2년으로 잘못 적었다. 저게 법률행위와 등기된 내용이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 불일치를 바로잡는 등기를 배우러 가는 거라. 그 불일치를. 그게 6개입니다. 6개. 그래가 이래 놓습니다. 경정, 자, 변경, 말소 회복이에요. 말소 회복. 그 다음에 자, 여기 오세요. 멸실 등기입니다. 변경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 6개는 실체관계와 불일치해서 바로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분류를 했죠. 요 위에 4개는 갑골구가 불일치하다는 말이고, 요게 무슨 자가 들어갔다? 멸시. 요건 지금 표제부가 불일치하다는 겁니다. 표제부. 등기부는 표제는 안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 썼다는 말은 그냥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었다. 면적이 100인데 200으로 잘못 적었다. 그게 표제부가 잘못됐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써놓고 할게요. 처분의
제한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거기에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들어갈 수 뭐다? 있지. 그럼 저는 저기서 전세만 했죠. 전세도 가압류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만약에 여기 소유권이 있다면 소유권에도 가압류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요거는 여기에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전세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되지,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가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경정. 이거는 이제 이렇게 냅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경정, 변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이럽니다. 경정 등기와 변경 등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불일치하는 걸 바로잡는데 불일치하는 걸, 그 불일치가 원시적 불일치냐 후발적 불일치냐. 그 원시적 불일치는 처음부터 전세금이 5억인데 3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 적었지. 이런 거를 바로잡는 등기는 경정. 오케이? 네. 전세금이 3억이 맞는데 살다가 4억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럼 3억에서 4억으로 고쳐야지. 이런 거는 시작. 변경. 그러면 이 경정 변경할 때, 자, 글자를 봅니다. 부동산 표시에 변경 경정이거든. 등기 명의인 표시에 변경 경정이거든. 권리에 변경 경정이 돼, 말. 그러면 요 부동산 표시는 앞에서 배워왔거든. 자, 시작. 소재, 시작. 지번, 뭐다? 지목, 뭐다? 면적, 뭐다? 구조, 뭐다? 종류. 그러면 지목만 갖고 공부합시다. 지목을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부동산 표시의 경정. 지목이 달라졌다면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그러면 여기는 등기 명인의 표시거든. 이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럼 이름을 잘못 적었다. 이런 걸 바로잡는 거는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 개명을 했다면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다, 이거. 이걸 이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권리의 변경입니다. 권리의 경정입니다. 이게 이제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 그럼 제가 그러죠. 이게 민법 시간이었다면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래 말을 해. 그냥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그런 거는 쓸데없는 소리고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빌리는 겁니다. 빌리는 거.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럼 빌려 쓸 때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사용료를 줘야 돼요. 여러분들 전세의 사용료가 뭡니까? 전세금. 그러면 전세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래만 써도 이제 여러분들은 돼 있거든. 그럼 만약에 예를 들 때 지상권으로 예를 들었다면 지료라고 했겠다. 지역권으로 예를 들었다면 지료라고 했겠다. 전세권으로 예를 들었다면 차임이라고 했겠다. 저당권으로 예를 들었다면 채권액이나 채권 최고액이라고 했겠다. 이해됐다 안 됐다? 돼. 그럼 이게 기간이 다 있는 겁니다.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지료의 지급 시기 있다 없다? 있지. 변제기 이런 거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거를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항상 저는 이것만 갖고 공부하거든. 유추 해석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세금을 갖고 예를 들더라도 여러분들은 저 양반 저당권으로 예를 들었다면 채권액이라고 했겠다. 채권 최고액이라고 했겠다. 지료라고 했겠다. 그게 다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리 오세요. 여기에 노란 글자가 있지. 맞죠? 여기에 흰 글자가 있다 없다? 있지. 여기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기에 등기 명의인 뭐란 말이고 표시지. 맞아요? 네. 그럼 요거 있다 없다? 있지. 요게 이제 권리의 변경. 권리의 무슨 등기? 경정. 그럼 여기서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권리의 경정. 전세금이 달라졌다면 시작. 권리의 변경. 이거는 뭐 자유자재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만 딱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신청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신청이라면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를 찾아야 돼요. 신청이라면은 의무 날짜가 있냐 없냐 찾아야 돼요. 신청을 할 때는 서류가 있냐 없냐 찾아야 돼요. 그럼 서류는 항상 4개만 공부하면 돼요. 하나는 인감입니다. 하나는 등기필 정보입니다. 하나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등기마다 특별하게 들어가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요래 딱 하면 끝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래만 공부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답 바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럼 이거 지목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목이 달라지면 내가 등기소로 갑니까? 구청으로 갑니까? 구청. 그럼 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해야지. 그럼 구청하고 나하고 계약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이다, 허가. 단말합니다. 계약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작. 단독. 되죠?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내가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법원으로 가야 돼요, 법원. 법원에 가서 판결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그럼 법원하고 나하고 계약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이다, 허가. 계약 아니에요. 그러면 시작. 단독. 그럼 이거는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죠? 그럼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계약서 다시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이거는 계약이다, 이 말. 그럼 이거는 공동이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네. 그게 해결이 되면은, 지금 다, 정합니다. 요게 인감, 소유권의 등기민이 등기 의무자, 오도와이다? 그럼 단독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단독에는 인감,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단독이니까 등기필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다 나오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아. 그러면 이해관계인이죠. 다시 합시다.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라는 말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 개명을 할 때 불이익 보는 자 있다, 없다? 없다.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면 불이익 보는 자가 뭐다?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각의 등기거든.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부동산 표시잖아요. 그럼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대장을 들고 가야지. 여기는 개명을 했지. 그럼 호적을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가야지. 이사를 가서 이사 갔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먼저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 그럼 주민등록 등본을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이거는 그냥 딱 하면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럼 계약서 들고 들어가면 돼, 안 돼요? 돼. 이렇게 딱 바로 놓는 거예요. 오케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는 잠깐만 와보세요. 이거는 일부를 고치는 겁니다. 이거는 일부를 고치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또는 무슨 부, 일부. 이게 이제 답이에요. 이거는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 표제부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전부 다 무슨 등기다? 초등기.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일부죠, 일부. 오케이? 네. 그럼 항상 칠판을 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일부 전부는 이게 일부 전부입니다. 요게 글자 하나하나 요거 이런 거는 일부.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게 전부. 이해되겠죠? 네. 그럼 전부를 지우는 거는 시작 말소.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여기로 오세요. 답 이게 이제 딱 한 글자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이해관계입니다. 한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부를 고칠 때는 다시 합니다. 전부를 고칠 때는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 일부를 고칠 때는 무슨 등기 한다? 부기등기.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일부는 부기등기인데 무슨 관계인이 있다면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봐야만이 부기등기가 돼. 성낙서 안 들어오면 주등기. 그럼 답만 해봅시다. 답만 해봅시다. 이거는 표제부터 표제바이다. 표제. 그럼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부기등기 존재가 없어요. 요거를 이제 딱 할 때 개명이죠. 일부다, 전부다, 일부. 답입니다. 개명한다고 해서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전부 다 부기등기다 이 말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칠판 오세요. 칠판 오세요. 여기에 2번에 저당권이 있거든. 칠판 오세요. 그 여기 3억입니다. 요 세 개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은 불이익 봐요, 안 봐요? 안 보지. 빨리 말하세요. 안 보지. 요게 전세금이 3억에서 4억으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불이익을 봐야 안 봐요? 봐. 그럼 결론은 이거는 이해관계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1의 뭐다? 1.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요게 3억에서 4억으로 오르면 이 사람이 불이익을 봐야 안 봐요? 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거잖아요. 이거 1번에 전세, 1번에 전세, 2번에 저당, 2번에 저당. 됐죠? 자, 요걸 약식으로 그린 거잖아요. 그럼 요 이력이 2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저당권자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 예. 그러면 성락서 들어가면 1의 뭐다? 1. 안 들어가면 뭐다? 3. 그럼 결론은 이거와 이거는 답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가 너무 쉽다 이 말입니다. 요것만 딱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보세요. 등기명인의 표시는 개명을 한 겁니다. 이사를 간 겁니다. 그건 개인에만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맞다, 맞다? 맞지. 그럼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출제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전세금이라면은 내 개인이 아니고 그 등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단 이해관계인이 존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열어놓고 들어가면 공부를 할 게 없어요.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자, 책으로 들어갑니다. 자, 345페이지를 갑니다.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입니다. 의를 갑니다. 의를 갑니다. 동그라미 1.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이라면 등기명인의 자, 죽었습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거 하나는 제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요리로 와보세요. 요리로 와보세요. 자, 칠판을 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등기명의인이라는 말과 등기명의인의 표시라는 말은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명의인은 자 이겁니다. 자연인 시작 법인 시작 비법인. 요거는 등기명의인 됐죠? 그러면 요게 뭐가 들어갔어요? 표시. 여기서 이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리 와보세요. 성명이죠. 주소죠. 주민등록번호죠. 감 잡았어요?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세요. 인간은 성명이라고 하지. 맞아요? 네. 그냥 법인이나 비법인은 성명이라고 합니까? 명칭이라고 합니까? 명칭이죠. 인간은 주소라고 하지, 주소. 맞죠? 네. 그런데 법인이나 비법인은 사무소, 뭐라고 그런다? 소재지. 그럼 이거는 사람이 중심이고 부동산이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죠. 꼭 기억하세요.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요거를 잠깐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한국 사람 있고 외국 사람 있지? 맞죠? 그럼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지. 맞죠? 외국인은 없지. 법인도 없지. 비법인도 없지. 그럼 이런 사람들이 등기명인이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거든.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에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줘. 그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자, 그럼 거기서 이제 다시 가겠어요. 1번에 성명 옆에 명칭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주소 옆에 사무소, 아니 줄 안 꺼도 됩니다. 그냥 구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무소 소재지라는 거 찾았죠? 자, 옆에 게 이제 문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찾았습니까? 옆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되죠? 그러면 요거는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자, 거기서 책에 잠깐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이러면은 잠깐만 한번 있어 보세요. 잠깐 있어 보세요. 교과서 제가 249페이지를 가보세요. 249페이지에 249페이지에 가면은 6번을 보세요. 6번에 보니까 주민등록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라고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지. 그래가 제일 밑에 갑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기관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부여합니다. 뭐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부여하는 사람이 5명이라 5명. 그러면 이거는 또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요. 그러면 옆에 제일 밑에 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이 말. 그럼 한 장만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보면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 조정한다.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해하는 거다, 암기하는 거다. 그건 단순한 암기지. 그러니까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주는구나. 비법인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는 거나. 그런 거는 이제 단순 암기 과목이다 이 말입니다. 통과. 자, 그럼 저 뒤로 넘으세요. 345페이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이 있고 그냥 이해해야 되고 통과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제일 위로 갑니다. 제일 위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 단독 신청 줄 거세요.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요거 있죠? 요거 내 이름을 개명을 할 때는 계약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낼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위 신청, 대위 촉탁,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명의 표시 변경 생략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묶어보세요. 묶어보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칠판 오세요. 옆에다가 이런 것만 썼어요. 불이익을 보는 자가 없다. 아니면 그냥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불이익을 보는 자가 없다. 불이익을 보는 자가 없다. 그럼 이런 거는 공부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불이익을 보는 자가 없다. 그럼 칠판에 잠깐 와보세요. 그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진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그럼 이런 거는 전부 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대신해 줄 수 뭐다? 있다. 그런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줘도 불이익 보는 자가 없으니까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그럼 처음에 거기서 죽지 마세요. 동그라미 4번만 잠깐 가보세요. 4번만. 직권에 의한 등기민의 표시 변경 찾았죠? 자, 기억입니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등기관이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등기민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 정보의 등기문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라도 첨부 정보로 제공된 찾았습니까? 자, 옆에다가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쓰세요.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됐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등기면 등에서 주소가 신청을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죽었습니다.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할 때 직권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제가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런 거는 답으로 내는 거 아니거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이 알아서 다 대신해 줄 수 뭐다 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밑에 거를 두 개를 더 해놓고 합시다. 니은 뒤끝 묶었어요. 니은 뒤끝 묶었어요. 자, 이리 오세요. 옆에다가 이래 썼어요. 인천시, 인천광역시 이래만 썼어요. 인천시, 인천광역시. 여러분들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졌다는 게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 다음에 적지는 마세요. 행정구역 변경 있죠. 제 손을 봅니다. 경기도의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수 있다, 있지.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 이런 거는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관공서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만에 하나를 하면 이리로 오세요. 이럴 때, 보세요. 거기에서 기억만,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기억의 답은 소유권 이전이 답입니다. 소유권 이전. 오케이. 자, 그럼 요리 와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에. 자, 부산에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 갈 수 있다, 있지. 그러면 이사를 갔죠.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전입 전출 신고 한다, 하지. 근데 등기소에 가서 주소 변경 등기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그건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과천으로 이사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강남 입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이사를 가면, 이해만 하세요.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전입 전출 신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등기소에 가서 이 주소 변경 등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있지.
소유권 이전 매매할 수 있다 있지. 그럼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거든,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거든 하는데 주민등록 등본상의 등초본상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강남이지. 근데 등기부상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부산. 그러면 주소가 다르잖아요. 오케이? 네. 그때는 주소 변경 등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부산에서 여기 부산에서 무슨 등기라고? 강남. 요래 하고 이번에 을에게 소유권을 뭐 시켜준다? 자, 요 주소 변경하고 이렇게 이전해 줍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을 때는 등기관이 이걸 알아서 해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등기가 들어왔을 때? 소유권 이전. 그러나 전세권 설정이 들어왔을 때는 전세권 설정은 소유권 이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안 해줍니다. 안 해주면 본인이 뭘 해야 됩니까? 신청.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신청하면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권을 하니까 수수료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의 결론입니다.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가 다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답! 소유권 이전일 때만 직권으로 해준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면 안 해준다.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등기일 때만 한다? 소유권 이전. 또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등기명인의 표시에 생략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기억입니다. 소유권이 권리의 등기, 밑줄 긋습니다. 말소 등기. 니은입니다. 멸실 등기. 자, 디귿으로 갑니다. 쭉 긋지 마세요. 등기 명인의 표시가 쭉 긋습니다. 수차례 걸쳐 변경 된 경우 등기부상의 표시로부터 현재의 직접 표시 변경하고 쭉 긋습니다. 중간에 변경 등기를 생략. 지금 이게 이해입니다. 여기를 칠판을 보세요. 이리 왔다, 이리 한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됐죠? 그러면 그 공부할 게 있다 없다? 없지. 제 손을 봅니다. 말소는 지우는 거다 안 지우는 거다? 지우는데 주소 변경하고 말소한다 안 하고 말소한다 안 하고. 멸실은 등기부 폐쇄한다 폐쇄 안 한다? 폐쇄할 거 주소 변경하고 폐쇄한다 안 하고 한다 안 하고. 그럼 이런 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네. 제가 이런 말을 하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면 그 지는 침 튀기면서 설명했다 이러는데 그냥 넘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 안 하면은 또 보거든. 봅니다. 그건 수험생은 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에 안 하고 넘어간 거는 우리 보고 해라는가 보다 이러고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탁 끊어준다 이 말. 시험에 안 나와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출제연도 시험 문제를 할 때는 개인하고 관계되는 거는 문제 출제 안 합니다. 오케이? 공동하고 관계되는 거나 불이익 보는 자가 있는 경우나 그런 거를 출제를 하지 지 혼자만 해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개명했다. 이걸 시험에 내면은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낼 필요가 없지. 맞다 안 맞다? 오늘은 배가 특별히 고프네요. 자, 347페이지로 갑니다. 거기에 3번의 첨부 정보를 보세요. 줄 긋지 마세요. 가족관계 기록 등의 기본 정보에서 찾았습니까? 옆에다가 개명이라고 썼어요. 개명. 2번입니다. 주민등록 정보 있죠? 이사라고 썼어요. 이사. 그 다음에 3번에 법인 등기사항이죠. 여러분들 법인의 명칭도 달라질 수 있다. 있지. 옆에다가 명칭이라고 써요. 명칭. 쉽게 해볼게요. 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명칭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봅니다. 단독 신청 임의로 등기필 정보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하지. 그 다음에 개명을 할 때는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그러면 성락서 첨부한다 한다 안 하지. 그러면 가볍게 통과가 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갑니다. 5번의 등기신입니다.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등기 줄 것이에요. 언제나 부기등기. 아까 전에 요거 이해되죠? 요거는 이것 때문에는 바로 1의 뭐다? 1. 근데 요게 달라지면 이 사람의 성낙서를 붙여야 된다. 안 붙여야 된다? 붙여야 됐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변경입니다. 요거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꼭 시험 문제가 안 나오더라 하더라도 포괄적이거든, 포괄적. 근데, 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제일 위에 갑시다. 권리의 변경이라 하면 이미 등기된 권리에 있는 권리의, 자, 죽었습니다. 존속기간, 연장이나 단축, 죽었습니다. 치료,
죽었습니다. 차임, 죽었습니다. 비담보 채권, 죽었습니다. 이자율. 아까 요 절판을 보세요. 지금 요거예요, 요거. 됐죠? 자, 통과. 그 다음에 이제 공동신청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박스를 보세요. 박스, 표를 보세요. 그래가 1억에다가, 중간에 1억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는 많이 했다, 안 했다? 요리 오세요? 요리 보세요. 자, 보세요. 요렇게 되었거든. 자, 이랍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그 전세금이 1억입니다. 그럼 집주인이자 시작 의무자, 세입자가 뭐다? 권리자. 그럼 집주인을 우리가 자 시작 전세권 설정자, 세입자를 자 시작 전세권자. 그럼 제가 칠판을 봅니다. 이 글자에 답은 똑같습니다. 그 말은 전세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상이면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저당이면 저당권 설정자, 저당. 답은 똑같기 때문에 한 개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이 몇 억이다? 1억. 이게 2억으로 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5천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액이죠, 정액. 정액이라면 의무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의무자입니다. 세입자가 권리자입니다. 여러분들 자, 세입자를 한번 봅시다. 집주인이 1억을 더 올려달라고 했지. 그러면 세입자가 1억을 마련해서 집주인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자, 그럼 세입자가 올려주면서, 오케이? 올려주면서 집주인 아저씨 1억에서 2억으로 변경 등기 해주세요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집주인은 올려받았지. 변경 등기를 해줘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줘. 요게 이해가 되면 정액하고 감액은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세금을 정액하든 지료를 정액하든 차임을 정액하든 이자를 정액하든 채권의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한 개만 알면 된대.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는 거와 적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답은 전부 다 같아, 안 같아? 같아. 자, 여기서 이제 살을 붙입니다. 전합니다. 요게 전세권 설정입니다.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의무자가 누굽니까? 가. 그러면 갑은 인감 제출을 해야 된다. 해. 자,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누굽니까? 가. 그럼 등기필정보 제출을 해야 된다. 해. 갑은 의무자잖아요. 그럼 인감을 제출해야 되고, 등기필정보를 제출해야지. 맞죠? 네. 다시. 1억에서 2억을 올렸어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의무자가 누굽니까? 가. 그럼 인감 제출을 해야 된다. 해. 등기필정보 제출을 해야 된다. 해. 자, 이제 감액입니다. 소유자는 누굽니까? 가.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인감은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의무자는 누굽니까? 그럼 등기필 정보는 제출해야 된다. 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인감과 등기필 정보를 의무자가 제출하는데, 의무자가 제출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등기필 정보는 그냥 의무자. 인감 증명은 앞에 소유자가 붙어야 돼요.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그럼 결론은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니면 인감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요 라인에서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러니까 인감을 제출해. 그럼 이 라인에서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줘도 소유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여전히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 근데 의무자는 을이잖아요. 을은 의무자는 맞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는 다 해야 돼. 의무자는 전부 다. 그럼 여기서 의무자 다 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자, 등기 실행의 부기등기 그리러 가면서 부기등기. 자, 보세요. 표를 봅니다. 부기등기 봅니다. 권리의 변경, 경정 등의 등기상 위원회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성락이 있을 때 줄 것이요. 자, 만 죽었습니다.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첫째 줄에 갑니다. 둘째 줄에 갑니다. 재판의 등본을, 자, 죽었습니다. 첨부하지 못한. 됐죠? 이해관계는 후순위가 되는 무슨 등기 한다? 주등기. 그 다음에,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요리로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옵니다. 정합니다. 이리 옵니다. 1번의 전세가 1억입니다. 1번의 전세가 1억입니다. 2번의 저당권이 1억입니다. 전세가 1억입니다. 저당권이 1억입니다. 이 그림은 2번이 없지. 맞죠? 네. 2번이 없다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전세금이 3억에서 4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바로 1억이 뭐다? 1. 매덕이다? 4억이지. 그 요거를 문자로 말하면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등기한다. otherwise, 이제는 이해관계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2억으로 오르면 여기 후순위 권리자 불이익을 봐야 안 봐요? 봐.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인? 이해가. 그럼 성낙서 들어가면 1억이 뭐다? 1. 매덕이다? 2억. 안 들어가면 뭐다? 3. 매덕이다? 1억. 됐죠? 네. 그럼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문구에 답이 나오잖아요.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첨부하지 않은 경우. 둘 중에 한 개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자, 근데 혹시 또 오해살 소지가 있는데, 저는 이래 썼죠. 실제 가면 이래 쓰는 게 아니고, 실제 가면 이래 쓰는 게 아니고, 1번의 전세. 자, 요렇게 합니다. 다시. 그건 좋다. 요렇게 할게요. 요 1번에, 요렇게, 좋고, 자꾸 머뭇거리게, 버벅거리네요. 그죠? 자, 이러면서 요래합니다. 1번에 뭐가 있다? 전세. 2번에 뭐가 있다? 저당. 그럼 요게 정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 사람이 무슨 관계인? 예. 그러면 부기등기를 하죠. 할 때는 여기다가 요래해가 여기다가 1의 뭐다? 1. 이래 쓰는 겁니다. 컴퓨터니까 줄 삽입, 칸 삽입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우리는 칠판이니까 이래 써야지. 칠판이니까. 맞아요. 네. 설사 이랬어도 문제는 없어요. 왜? 요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같은 거다, 같은 거 아니다? 같아. 비록 세 번째 있어도 첫 번째와 순위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실제 등기부에는 요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줄을 하나 삽입을 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제가 수업 시간에 등기, 이리 오세요. 이 두 필지가 합병합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이래 하지. 맞죠? 네. 도면에서는 요래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 양반 저 엉터리 가르친다 이러면 안 돼요. 네. 통과. 자, 그럼 그 다음에 349페이지를 갑니다. 이해관계인으로 갑니다.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으로 가보세요. 1번에. 다시. 이해관계인 있죠? 거기다 249페이지라고 적어서 249페이지. 됐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249페이지를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249페이지를 249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3번을 보세요. 3번에 보면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성낙 등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나옵니까? 네. 그래서 갈로 열고 1번에 보면은 허용되지 않는 에다가 줄을 그어보세요. 그래가 1, 2, 3, 4를 묶었다, 안 묶었다? 묶었지. 됐죠? 묶었어요. 그 중에 시험에는 1번, 2번을 갖고 냅니다. 3, 4번은 시험에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9페이지 제일 위에 허용되는 경우 찾았습니까? 네. 밑에다가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써요. 권리의 변경 등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답은 이겁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거를 다음 주에 배우거든. 그럼 다음 주에 배우는데 오늘 한번 해놓고 다음 주에 배우겠어요. 한번 해놓고 결론은 요래만 딱 공부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5개입니다. 5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말소 등기가 있고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고 직권 경정이 있고 판결서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위에 4개는 성낙서가 안 들어가면 등기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성낙서가 안 들어가면.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권리의 무슨 등기다? 변경. 권리의 변경 등기는 아까 전에 여기에서 성낙서가 들어오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주등기. 그러니까 안 들어와도 등기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내면 항상 이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위에 거는 안 해주고 요거는 지금 배우러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해주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가보겠어요. 자, 그래서 349페이지를 다시 갑시다. 349페이지.
자, 거기에 밑에 칸에 이해관계인입니다. 표를 보세요. 표를. 이해관계인 O를 보세요. 1번 저당권 이자율 증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1번에 이자가 증가됐죠. 그럼 2번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요. 무슨 관계입니다? 이해관계입니다. 근데 2번을 보세요. 2번에 저당권의 채권의 감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349페이지에 밑에 표를 보세요. 밑에 표. 이해관계인 O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2. 저당권의 채권에 감소할 때 감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가 저당권 있죠. 저당권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썼어요. 주등기. 감소에 따른 저당권부 권리질권 찾았습니까? 자, 옆에다가 권리질권 옆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썼어요. 부기등기.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 옆에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쓰느냐면 343페이지를 적으세요. 343페이지. 자, 343페이지를 갖다 오겠습니다. 343페이지로 갔죠. 자, 거기 보면 7번에 보세요.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등기 이게 나왔거든. 그래가 2번으로 내려오세요. 자, 1번으로 내려오세요. 의의를 보세요. 권리 질권이란 재산권 갈로 안에 그래 줄 거 보세요. 채권이나 주식. 그럼 여러분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이요. 채권이나 주식을 담보로 정하고 돈 빌려 쓸 수 있냐 없냐 이러면 생각하면 됩니다. 빌려 쓸 수 뭐다? 있다. 이러면 됩니다. 그래가 2번으로 내려오세요.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권리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죽었습니다. 저당권부 채권 됐죠? 그럼 제일 밑에죠. 내려옵니다. 신청인입니다.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줄 것이에요. 위에다가 을이라고 썼어요. 을. 권리 질권자가 등기 권리자 위에다가 병이라고 썼어요. 병이라고. 됐죠? 자, 고래만 이제 공부해두고 한 장을 넘깁니다. 한 장을 넘기면은 3번에 등기 실행으로 갑니다. 등기 실행. 첫째 줄 끝에 한자에 부기등기를 줄을 거세요. 부기등기 줄을 거세요. 한자 부기등기 줄 거세요. 자, 그럼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요리 잠깐만 와보세요. 자, 여기서 호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 얼. 자,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이 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 1억을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을이 무슨 권자? 저당권자. 그럼 1번에 저당권, 채권액 얼마다? 1억. 그럼 여기서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을. 채무자는 누굽니까? 갑. 요렇게 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은 있잖아요. 이 집을 담보로 잡고 1월 1일 날 돈 1억을 빌려주고 12월 31일 날 돈을 받기로 하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해놨는데 자, 여기로 오세요. 해놨는데 봅니다. 을은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권리를. 하나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채권액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 두 개는 분리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을은 1월 1일 날 돈 1억 빌려주고 12월 30일 날 돈 받기로 했거든. 그런데 3월 1일 날 을이 갑작스럽게 돈 5천만 원이 필요하게 됐는 거라. 근데 을은 땡전 한 푼 없어. 그런데 을은 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채권액 1억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져. 여기에다가 질권을 설정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 1억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 쓸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빌려 쓸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요 병을 권리 무슨 자? 질권자. 그러면 이게 1위로 가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어모자. 무슨 자? 권리. 그러면 가벌의 단계다, 을병의 단계다, 을병. 그럼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다시 합니다. 저당권의 질권을 설정했으니까 질권은 저당권에 붙여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 그렇죠? 이게 몇 번이고? 1번. 그러면 1의 뭐다? 1번 저당권 부질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질권자는 자, 정합니다. 1억을 보고 돈 빌려줬지.
맞다, 맞지. 그럼 요게 5천만으로 떨어진다, 이 말. 그럼 이 사람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 무슨 관계이다? 이해가. 그럼 요게 2억으로 올라갔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그러면 채권액이 정액을 하면은 권리질권자는 이익이다, 불이익이다? 이익. 그럼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아니지. 요게 5천으로 떨어지면 이 사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뒷장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하나만 공부하고 가겠어요. 하나만 공부하고 있어요. 권리질권의 등기를 할 때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권리질권자가 등기 권리자. 오도와이다. 가벌의 단계다, 을병의 단계다, 을병. 그럼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349페이지를 갑니다. 349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밑에 이제 말소거는 이제 우리가 알거든. 자, 보십니다.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죽었습니다. 할 때에는 변경 경전의 등기 사항을 죽었습니다.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제3자의 성락이 없어 변경이나 경정을 죽었습니다. 주등기 할 때는 죽었습니다.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데 이걸 시험에 지문으로 띄우면은 무슨 말인지 말고 통과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요리 오세요. 전세금이 몇 억이다? 1억. 전세금이 몇 억이다? 1억. 요거 2억으로 정해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 사람이 무슨 관계인? 2억. 그러면 1억이 뭐다? 1. 몇 억이다? 2억. 그럼 요거를 이렇게 탁 집어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거는 전세금이 몇 억이다? 1억. 요게 2억으로 정액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인? 2억. 그럼 성납수 들어가면은 부기등기, 안 들어가면 뭐다? 주등기. 그럼 이거는 주등기로 했지. 그럼 이거를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맞죠? 네. 요거는 요거보다도 앞에 있어야 된다, 뒤에 있어야 된다, 앞에. 이거는 요거 지우도 요게 2억이 있으니까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문자로 말하면은 부기등기 하면은 종전의 표시는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시작.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주등기하면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딱 공부하면 됩니다.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경정등기는 있잖아요. 여기 조금 그거 하는데 제 손을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했거든. 이리 오세요. 변경과 경정은 똑같아. 전부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데 한 글자만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잘못 적었느냐, 다시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느냐, 나중에 후발적으로 변동 사유가 있어서 바로잡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경정은 가장 쉽게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걸 고치는 게 경정.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었다. 시작. 경정. 그럼 지목이 전이 맞아. 허가받아가 집 뒤 있다. 이러면 시작. 변경. 됐죠?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만 알고 가면 돼요. 두 가지만.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잠깐 해보세요. 제가 풀이를 이렇게 할게요. 등기부가 있거든.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럼 정리합니다. 등기법 시간에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거는 경정등기입니다. 지적법 시간에 토지의 표시를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자 시작 등록상 정정. 시작 등록상 정정.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결론은 있잖아요. 항상 답은 똑같습니다. 그 말은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씨는 부린 자가 거두는 거예요. 그 말은 잘못된 사람이 바로잡아야 돼요. 근데 잘못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청인이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등기관이. 우리 충분히 이해됩니다. 신청인이 신청할 때 신청서에 송년한데 송년자로 잘못 적어줬다.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거는 신청인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신청으로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인은 바로 적어줬어. 신청서를. 근데 공무원이 등기부를 신청서를 보고 등기부를 작성할 때 등기부에 잘못 옮겨 적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등기관이 잘못했으니까 등기관이 뭘 해라?
직권.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할 수는 뭐다? 없다.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할 수 없으니까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이거 잘못됐는데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뭐 해라? 신청. 그 항상 요래되는 거예요. 이건 등기나 지정이나 답은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네, 이런 딱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장을, 잠깐만. 요거를 잠깐 공부해야 되거든. 그럼 한 장을 일단 넘겼다가 다시 올게요. 4번에 중간에 직권 경정 등기의 특례 찾았죠? 자, 첫째 줄에 의를 갑니다. 의에. 직권 경정 등기나 등기관이 등기에 차거나 빠진 부분이 죽었습니다. 등기관의 잘못. 되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공부하지 말고 한 개만 딱 공부하세요. 353페이지를 갑니다. 가면은 3번을 보세요. 3번에 줄 안 꺼도 됩니다. 등기관이 경정 등기를 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등기구 등기보다 등기면에 통지해야 된다. 통지에다가 하지 말고 이 경우 등기 권리나 등기만 2인 이상이요. 그중 자 죽었습니다. 1인에게 통지.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둘째 줄에 부기등기에다가 줄 것이에요. 부기등기. 4번에 등기 실행 찾았어요. 둘째 줄에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니까 뭐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답은 이겁니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직권 경정 등기죠. 맞죠? 네. 두 번째입니다. 직권으로 고쳤다는 소리는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직권으로 고쳤다는 소리는 설사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성낙서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성낙서가 없으면 직권으로 안 되거든. 그러면 직권으로 했지 하고 나면 결과를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이 10명이라 하더라도 10명 전원에게 알릴 필요는 뭐다? 없다. 1인에게만 알려도 돼야 안 돼요? 돼. 맞죠? 돼. 두 번째, 성낙서가 들어왔지. 그러면 소유자 이해관계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지. 성낙서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전원에게 통지한다. 1인에게 통지한다. 1인. 그게 옛날에 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알면 합격입니다. 직권, 요 글자로 봅니다.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어덱스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나중에 요거는 외워 있어야 되거든. 자, 시작. 경정, 변경. 맞죠? 일부다, 전부다, 일부. 일부는 항상 무슨 얘기다? 부기등기래. 그러니까 변경, 경정을 공부할 때는 꼭 요래만 하면 됩니다. 변경, 경정은 일부를 고치기 때문에 전체를 고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독립된 번호를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직권 경정이죠.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오더와이더 오. 하나 더 해놓고 갈게요. 꼭 이거를 기억하세요. 변경과 경정은 일부를 고친다, 전부를 고친다, 일부. 일부를 고치기 때문에 부기등기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중요한 겁니다. 일부를 고치기 때문에 부기등기인데 만약에 무슨 관계는 있다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해관계는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와야만이 부기등기하는 것이고 성낙서가 안 들어오면 무슨 얘기다? 주등기. 요거는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니다. 직권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오더와이더 오.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오덱스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면 합격입니다. 오입니다. 오. 그 왜 오인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무슨 자가 들어갔습니까? 직권.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직권을 했다는 소리는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부기등기지. 맞다. 두 번째, 직권으로 했다는 소리는 설사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성낙서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언제나 무슨 등기고 부기등기다 이 말입니다. 직권으로 했다는 소리,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직권으로 했다는 소리는 이해관계인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을 한 것이고 설사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성낙서가 들어와야 직권이 되잖아요. 성낙서가 안 들어오면 직권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직권으로 했다는 소리는 성낙서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부기등기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장으로 갔어요. 요거는 한 번만 이해하면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경정등기인데, 제일 밑으로 가보세요. 351페이지 제일 밑으로 가세요. 3회 제일 밑에 갑니다. 왼쪽에 보세요. 6번을 보세요. 6번. 6번 옆에다가 174페이지라, 174페이지. 자, 요리 오세요. 174페이지. 밑에 갑니다. 경정 전후의 등기의 사이에, 자, 죽었습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오죠? 자, 요리로 오세요. 아니, 하나만 공부하면 됩니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법률 행위입니다. 등기입니다. 등기. 자, 요리로 와보세요. 자, 요게 유효냐, 무효냐, 좋다. 무효냐, 이런 말입니다. 경정등기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바로잡는 게 경정이다. 오토바이다. 이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는 임차권 등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 그럼 이 등기를 유효로 할 거냐 무효로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럼 다른 말로 또 해볼게요. 100번지를 사고 파는 매매를 했거든. 그럼 등기부에 100번지 부동산에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근데 101번지에 부동산에 등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효냐 아니면 수정할 기회를 준다, 경정등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상식으로 보세요. 하나만 더 해놓고 할게요. 하나만 더 해놓고 갑하고 을하고 전세계약 맺었어. 전세권 설정 등기 했는데 전세금을 좀 잘못 적었다. 전세 기간을 좀 잘못 적었다. 이해합니까? 네. 다시.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버렸는 거라. 답입니다. 이거와 이거는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이건 당연히 무효지 무효. 맞다 맞다? 맞지. 근데 이거는 위에가 뭐예요? 전세 계약 맺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는 해줬어. 해줬는데 착오로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런 거는 무효로 하느냐, 이왕 전세권 등기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수정할 기회를 주느냐, 그 소리입니다. 수정할 기회를 시작 준다. 그럼 이제 답 바로 놉니다. 아니, 답 바로 놉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자, 제목을 봅니다. 경정등기 할 수 없는에다가 동그라. 그 위에다가 무효라고 써요. 없다는 말은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은 무효라는 말입니다. 무효. 자, 1번으로 갑니다. 1번에 죽었습니다. 소유권, 옆에 저당권 같아 다르다? 그건 당연히 무효지. 이해됐죠? 네. 이 말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에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는 저당권 등기를 했다 이 뜻이죠. 그럼 당연히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 밑에 봅니다. 2번입니다. 저당권 줄 거세요. 전세권 줄 거세요.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당연히 무효입니다. 밑에 오세요. 3번입니다. 갑 동그라미 치세요. 을 동그라미. 갑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을의 이름으로 했다. 또 유효다 무효다? 무효지. 그건 당연히 무효지. 5번에 갑니다. 갑과 을 동그라미 치세요. 병과 정 동그라미 쳐. 갑하고 을의 명의로 해야 되는데 병하고 정하고 명의로다. 또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런 거는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척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까 전에 보세요. 법정 상속분에 등기된 후 협의 분할에 의한 자 죽었습니다. 시작. 소유권 경정.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지.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아까 전에 상속 등기하고 난 다음에 협의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소유권 경정을 할 수 시작 있다.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었을 때 있다는 한 개밖에 없고 없다는 4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없다를 틀릴 수가 없어요. 맞다 맞다?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맞다 안 맞다? 좋다. 자, 5월달에는 목소리를 더 크게 합시다. 자, 오늘은 있잖아요. 요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